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교사 운동 국제교육협력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선교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여름에 있었던 교육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저희 좋은교사 운동에서 진행되는 선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저희도 그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전체 진행 순서는 기도를 현성호 선생님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있었던 사역 보고, 네 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사역 보고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저희 국제교육협력위원회 잠깐 소개하고, 폐회 기도를 정유주 선생님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일일이 소개하고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질의응답 하실 때, 그때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작 기도를 우리 공동대표인 현성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호 선생님,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가가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태국, 우간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각각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며 또 전 세계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눔을 바탕으로 이번 겨울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떻게 주님과 협력하여 다시 또 전 세계의 아이들을 섬길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사 운동과 같이 어리석은 자를 동역자로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2025년 여름 사역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팀의 김진시 선생님께서 태국 아웃리치와 우간다 비전 트립 두 가지를 보고해 주시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CCCTIM의 송은경 선생님께서 필리핀 학습 캠프와 코키 미니스쿨 컨퍼런스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캄보디아 러닝전이 2기 캄보디아 학교 탐방 및 비전 트립 내용을 김대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사 대회를 보고 기독교사 대회를 처음 개최하는 캄보디아 기독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참석하시고 또 귀한 강사님이신 김현서 선생님 부부 모시고 가서 해오신 노규호 선생님께서 네 번째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템메 김진신 선생님께서 태국 아웃리치 우간다 비전 트립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교사선교회 해외선교국장을 맡고 있는 김진실입니다. 저희는 와,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희는 그 여름에 태국과 우간다 이렇게 두 팀이 다녀왔는데요. 태국은 먼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 7일로 다녀왔고요. 치앙마이에서 한 3시간 정도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우따라띠에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따라띠 나차파 대학교라고 국립대학교고 그곳에는 한국어과가 있어요. 한국어 교육과.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사범대 학생들이고 이제 졸업하면 한국어 교사가 되는, 임용이 되면 한국어 교사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름에는 교사들이 방문하고 겨울에는 캠퍼스맨들이 방문해서 여름에는 주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해 본 건데 가서 옆에 있는 부설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해주고 그 수업을 한국어과 학생들이 통역을 해서 현지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매우 만족하고, 이제 부설 초등학교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시골이라서, 치앙마이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이라서 한국 사람들을 볼 기회가 없는데, 한국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해준 거라 태국 선생님들도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셨고, 예체능 수업이 동남아에는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예체능 수업 하나랑 과학 수업,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태국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선교가 좀 특별했던 이유는 주로 선생님들 중심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선생님들 중심으로 가긴 했는데 6명의 선생님들과 한 분의 선생님의 두 자녀가 같이 갔어요. 초등, 중등 자녀가 같이 갔는데 부설초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 덕분에 선생님들한테 마음이 아이들이 확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겨울에는 캠퍼스맨들을 보내는데 그 캠퍼스맨들도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이 초등학생 때문에 거기 학교가 아주 들썩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부설초 아이들이 들썩거리고, 그 카카오톡을 안 하는 애들인데 카카오톡을 다 깔아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태국 아이들이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런 선교가 또 얼마나 유익한지도 보게 되었고요. 선생님들은 6명, 학생은 그 자녀 2명 이렇게 해서 8명이 움직였고, 수업을 이틀에 걸쳐서 저희는 많이 가지 않았고 이틀에 걸쳐서 갔는데도 그쪽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뭐 어떻게 더 해주고 싶어 하시고 차량도 제공해 주시고 오가는 차량도 제공해 주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현지 상황은 그렇게 이제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엄청 낙후된 곳도 아니라서 숙소가 대학생들이 기숙사처럼 쓰는 그런 숙소 도미토리 같은 곳을 빌려서 이용했지만 좋은 곳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낼 만한 곳이고 이런 곳들이 태국에는 곳곳에 있어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가보실 만하다. 근데 좋은 점은 그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이 이제 워낙 불교가 강하다 보니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래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과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면 그 한국어과 학생들이 태국어로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속 타겟은 사실은 한국어과 학생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통역하면서 2번, 3번, 4번, 10번 복음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가 선교사님 파송한 지 지금, 선교사님께서 거기 계신 지 8년 정도 되셨는데,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곧 철수하고 들어오세요. 이번 달에 11월 중순에 들어오실 거라, 선교사님 계시는 동안 마지막 선교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울에도 캠퍼스맨들이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 계신 현지 교수님하고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교사선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한 사역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석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시면 충분히 좋은데 시골이라서 석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가려고 하시질 않는 거예요. 페이가 많지 않고 시골이기 때문에 혹시 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간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간다는 7분의 선생님들이 가셨는데요. 처음에는 9분이 가고 싶어 하셨어요. 주로 금산 지역 선생님들이 가시는 거였다가 형제분들이 조금 더 갔으면 해서 모집을 해서 조금 더 가시기로 했었는데, 이제 거기 우간다 같은 경우는,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약을 먹어야 되거나 말라리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황열 예방주사는 모두 맞아야 되고 필수고 말라리아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시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같이 가시려고 했던 2분이 준비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같이 못 가게 되면서 국내 팀이라고 이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가신 동안에도 국내에서 계속 기도로 중보하시고 소식 나눠주시고 하셔서 이것도 또 새로운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현지에 함께 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국내에서 팀처럼 서로 소통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간다 소식도 나누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열어유 엇불어요 연하유 이나지가 어때요 거꾸로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하나하나 네. 우간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분의 선생님들이 다녀오셨고요. 저희가 파송해드린 홍세기 강학군 홍교사님이 계신 곳인데요. 원래 두 분은 이제 쿠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었고, 쿠미대학교 총장 사역을 홍성교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총장 임기를 마치시고, 다른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고, 거기서는 강의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새 사역지를 은발레로 옮기시려고 하면서 아까 영상 시작 부분에 나와서 막 동영상으로 어떤 새로운 공간을 영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제 은발레 센터이고요. 홍성 교사님은 이제 좋은 교사 운동회 선생님들도 우간다에 방문하시기를 은발레 그 장소에 오시고 또 주변 사역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로이카라라는 지역에 쿠미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 사세요. 한인 교수님들이. 그곳에서 지금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서 은발레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팀은 은발레 새로운 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이고, 아직 센터가 다 리모델링 다 되지 않았지만 가서 이제 보신 분들이고,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했는데 허트만 있었던 그 초가 지붕만 있는 느낌인데 여기가 학교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공립학교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있고, 얼마 전 소식에서도 지금 한 달째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동네에서 놀고 있대요. 근데 현실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학력이 높지 않을 뿐더러 그분들이 조금 더 높은 학력을 쌓으면 이제 다른 직업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지붕에 책상만 놓으면 거기를 학교로 삼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교사가 부족하거나 뭐 기자재가 부족한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쿠미대학교 사역을 마치시고는 그런 커뮤니티 스쿨을 돕는 사역을 좀 하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선생님들 좀 연수하고 양육도 하면서 영적으로도 키우고 교육적으로도 교육하는 역할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교사 선교에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 좋은 교사 여러 단체 선생님들과 또 회원이신 선생님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으면 더 아프리카의 교육에 또 우간다 교육에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엄청 많은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런 곳들을 이제 돌아보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를 직접 가서 더 많이 보고 오셨고 아까 동남아랑도 비슷한데 거기도 정규 수업으로는 은미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체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이렇지만 정규 수업으로 그런 것들이 잘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줘도 한국에서 잘 체계적인 교육들을 해줘도 좋고 고민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무조건 잘하는 교육은 아니니까 고민되는 지점은 있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국 선생님들이 도와줄 영역이 많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이번 팀도 가서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저희가 짐을 진짜 많이 가지고 갔는데 아까 운동장에서 뛴 아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신발이 없이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축구를 할 때도 신발이 없이 그 돌바닥이랑 자갈바닥인데도 운동화가 없이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현지인들의 삶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선교입니다. 우간다 선교는 우리 좋은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지역 선교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템에서 두 군데 지난 여름에 다녀오셨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선생님들이 그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교육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또 본인이 직접 가르쳐야 되는 곳에서는, 대강 가르치고 또 과외 수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외 수업을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서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 좋은 교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동참하실 분들은 저희가 같이 또 템에서 우간다 선교는 홍세기 선교사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보통 그 같은 단체야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영빈 선생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 최근 태국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교육의 질도 좋아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가보니 어떤가요? 지역적인 격차가 큰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김신희 선생님. 네, 저도 이제 그 우따라띠 지역을 2번 방문했는데요. 지역 편차가 아주 커요, 정말. 아주 크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제가 방문한 학교는 사실 그 부설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랑 그다음 한국어과가 있는 좋은 중고등학교 이런 데를 방문했어요. 그런 데라서 조금 좋았지만 일반 학교들은 지방으로 갈수록 여기는 이제 특히 농사 짓는 그 우따라띠시라는 곳은 농사 짓는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격차가 굉장히 크고 치앙마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고
형편도 많이 어렵고 아이들이 뭐 대학생들도 대학교 등록금 지속할 수 없어서 중간에 휴학하는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그리고 한국어 교사가 될 때도 공립학교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보다 학원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게 돈이 더 많이 되니까 대학교 나와서도 학원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현재 학생들은 확실히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역에 도시랑은 따라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편차가 네, 맞아요.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송은경 선생님께서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 홍세기 선교사님이 쿠미 대학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언제이고, 현재 학교 교사 교육과 양육 사역은 언제 시작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은발레의 그 센터가 LCC 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센터가 있고요. 거기가 원래 LCI 센터가 있었던 곳이었고 그곳에 몇 곳을 손보고 리모델링하고 사택은 몇 가정이 이제 들어가서 집을 짓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11월쯤에 집 짓기는 시작해서 빠르면 한 3-4달 정도면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여러 서류로 등록을 좀 하시는 상황이라서 이제 내년 여름에 교사선교에서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쯤에는 많이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지내실 곳과 센터 리모델링이 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활발하게 교사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보자면 학교 사역과 교사 재교육인데 이 재교육에는 교사 연수와 양육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 사역은 커뮤니티 스쿨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커뮤니티 스쿨 세우는 사역을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이제 1,000만 원 정도면 학교 하나가 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가 아니겠죠, 대신에. 그런데 그런 학교를 세우면서 거기에 있는 교사들을 꾸준히 연수도 해주고 양육도 해주려고 하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와서 연수를 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교사 선교회만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교사에 워낙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인력풀이 되셔서 가서 아프리카도 체험하시고 또 교사 연수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여름 정도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좋은 교사에서 좀 중심이 되시는 분들이 직접 가셔서 보시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상찬 선생님께서 비슷한 질문 올리셨어요. 우간다에서 홍세기 선교사님이 쿠미대 총장 임기 이후에 은발레에서 추후에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역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이 나왔나요? 교사로서 도울 수 있는 안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LCC 자체가 크게 하려는 사역이 교육사역과 구제사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사역과 구제사역.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잘 아우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현성 네, 선생님께서 홍성 교사님 컨퍼런스에 모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거기가 항상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아프리카가. 그래서 줌으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하다가 끊기고 선교사님 혼자 렉 걸려서 멈춰 계시고 중요한 얘기할 때 꼭 렉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발레로 나오면 조금 더 나아지신다고 했거든요. 인터넷 환경이. 음발레로 나오시고 나면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내년 1월에 저희가 러닝저니로 이렇게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내년 1월이 그 선거 시즌이랍니다. 선거. 네, 선거 시즌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치안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년 여름이나 내후년 1월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가보시고 추후에 어떻게 그 아프리카 선교를 도울 것인가 고민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템의 지난 여름 사역 보고를 마치고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템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네요. 네, 2번째는 CCCTIM의 필리핀 학습 캠프, 그다음 코키 미니스쿨 컨퍼런스를 송은경 선생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송은경 선생님. 쿠키 미니스쿨 컨퍼런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름에 이제 한 차례 오프라인으로 모였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CCCTIM 소속 선생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아니신 분들도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데이로 이제 컨퍼런스 일정을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 상황들을 이제 패들렛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했던 것들을 잠깐 제가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렸고, 꽤 오래전부터 이 사역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역들 속에서 여기 이제 컨퍼런스 기간에,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 이 아이를 대상으로 했던, 교육을 했었는데, 잠깐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 고베에서 선교하는 가정으로 섬기고 있는 열매 가정입니다. 이번 코기스쿨을 통해서 저희가 참 많은 감사를 받았는데요. 먼저는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 선교를 함께하는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주고 싶은 마음을 잘 몰라서 그 마음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모국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참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었을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회를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매가 특히 코기스쿨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게 될 시간들을 너무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선생님들을 이제 모집하게 되는데요. 그 모집하는 것을 할 때 이제 신규 교사 연수를 통해서 또 이제 선생님들에게 안내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코키 미니스쿨을 통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한 28가정 정도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CCTIM 교사뿐만 아니라 저희 연결돼서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의 숫자가 사실은 22가정의 아이들을 다 커버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7, 8가정 정도가 지금 그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제가 그 좋은교사, 기독교사 대회 연수를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안내를 해서 좀 같이 공유해서 좀 단체 따지지 않고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에 좀 동참해 줄 것을 이제 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소통들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잘 교사들이 좀 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10분 정도가 계신데 이 명단은 이제 보안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기 한 상황이라서 화면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과정으로 한 학기씩 이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일주일에 30분씩 2시간 또는 1시간씩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인근 지역들은 잘 수업이 연결이 잘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들이 이제 시차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좀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학교가 이제 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 교육과정으로 세워진 해외 한국인 학교로서의 역사를 잘 감당했었는데 거기에 저희 단체가 정창규 선생님이라는 교사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학습 캠프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모 교회가 그쪽 살림살이를 하면서 좀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팀들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여전히 그 교회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 CCC에서
선교사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 몇 분을 그쪽 학교로 이제 전임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쪽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가면서 리더십들을 좀 설득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 그래서 2023년부터 다시 저희 팀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쪽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캠프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그 여름방학 상황들이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에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상황하고 잘 맞지 않는 건데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대학생들과 연합팀으로 이제 보통을 갔었는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이 7월 말로 늦춰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문제는 굉장히 좀 짧게 되잖아요. 막 3주, 2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못 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만 보내면서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고, 또 합숙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티칭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 점검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갔다 온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보다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보다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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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앞에 영원을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네. 아. 질문, 손을 들어 얘기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선생님들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키라는 말을 쓰셨고, 그리고 이 코키 사역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CC라고 하는 선교단체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CC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보안 지역에 많이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MK라는 말을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말을 만들다 보니까 코리안 키즈를 줄여가지고 KO, 코리안, KI는 키즈를 줄여서 코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써서 사용하는 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1990년에 저희 CCTIM이라는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MK 사역도 어떻게 보면 1992년 정도부터 바로 또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그때부터 이제 MK 사역도 계속 해오면서 여러 일들을 했었는데,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정창 교사님이란 분이 저희 일대 교사 선교사로 이제 필리핀 마하나에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현지 사역도 하셨지만, 아까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코키 미니스쿨의 시발점을 그쪽에서 찍어주셨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K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코키라는 이름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가운데 가장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코키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5기 정도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6기 코로나 때 하다가 이제 잠시 중단이 된 이후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이 아니고 2년의 코스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훈련시켰던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MK들을 더 잘 이해하고 전문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왔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완벽하게, 이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리셨는데요. 이상찬 선생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쓰시는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정수리가 보이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박수 한번, CCCTIM 선교 보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예. 계속 우리 MK 아이들을 위해, 정말 오랫동안 선교 주셨는데 계속 선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고를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캄보디아 러닝전이 2기가
올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현 선생님께서 이 캄보디아 현지 학교와 또 캄보디아 비전 트립 갔다 온 내용을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현 선생님. 네. 영상을 먼저 보나요? 네, 그럼 영상부터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성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캄보디아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관계로 넘어가기를 위해 숙제를 해주겠고요. 삶의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배움이 있었고 이런 여행 참 귀하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어떻게 교육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현지 학교에 가서 따돌림 당하고 막 이제 적응 못하니까 학교 못 가고 막 한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제 한국의 어떤 교사로서 있어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뭐 직업 역량이라든가 진로 역량을 기르는 교육도 또 필요해 보이고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유지하려면 생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글자를 배워서 책을 읽는 그 주지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교육을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나라를 일으킬 사람을 양성한다는, 이게 제일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계속 인재 양성이란 말을 계속 쓰거든요. 현실적인 요구를 어느 선까지 수용하면서 하나님 주신 교육의 공공성이나 목적을 이뤄가고 있는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 싶고, 네, 러닝 저니 2기, 이제 캄보디아를 품다 발표를 맡은 김대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선생님들이 이제 러닝 저니 2기로 캄보디아의 교육 선교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경험한 것들, 또 그때 느낀 것들, 생각한 것들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일정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캄보디아를 이해하는 코스도 있었고 또 현재 교육 현장을 방문한 곳도 하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또 세 가지로 캄보디아 이해하는 일들, 선교 현장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과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이 나름대로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큰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통일신라 고려 이 시기에 khmer 제국이라고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해서 지배했던 그런 역사를 가져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패자로서 이런 자긍심이 매우 강한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근대 들어서는 1864년 이후에 100년 가까이 90년간 프랑스의 보호국을 이제 겪었고 또 프랑스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태국과 영토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8월에 갔었는데 그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염려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프랑스 보호국 체제가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지배하에 있으면서 많은 프랑스 문화가 캄보디아에 이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음식 문화라든지 또는 건축물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제의 슬픈 상처, 바로 킬링필드의 현장이 캄보디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에 나왔던 뚜얼 슬랭 대학살 박물관, 그다음에 킬링필드 기념관 이런 데 가면 70년대 자행된 킬링필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 또 얼마나 그 상처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때 대학살로 인해서 캄보디아 인구는 상당히 그 인구의 연령대가 상당히 젊은 편이고 또 지금 그들을 통한 또 그들을 위한 교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시기여서 오히려 교육과 교육 선교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로는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면서 캄보디아의 중국 자본의 유입과 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프놈펜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전판을 보면 크메르어도 있지만 중국어 한자가 이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장악한 그런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간 교육 현장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지의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를 방문했고, 그 외에도 교육 선교와 관련된 그 학교도 탐방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교육 선교와 관련된 학교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놈펜에는 푸놈펜 좋은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MK 교육을 담당한 학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꽤 큰 규모로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한국과 캄보디아 양쪽에 다 이제 정식 교육부 인가도 되고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은 현재 온라인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가 나름대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적인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MK 이 교육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과 협력해서 해야 될 것인가, 또 현지의 학교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을 할 수 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 온라인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K 교육을 담당하는 푸놈펜 좋은 학교가 더욱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방안도 마련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마지막에 방문한 학교이지만, 나름대로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 다음으로 큰 도시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는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대단한 것이 3분의 선교사님이 온전한 헌신으로 이 학교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학교의 모습이 이렇지만 이 옆에 4층짜리 건물을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적으로 이 선교사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걱정되는 면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건물 이만큼 올리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지금 현재 캄보디아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교육 청사진 발표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 교원에 대한 처우도 좀 올라가는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학교에서 이제 교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수 학습을 이제 이 학교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공부를 잘 가르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성적 지상주의일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이제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단한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지속적인 학교가 운영되려면 어쨌든 이걸 현지 이양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 단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 공동체의 꿈과 미래학교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번 러닝 저니에서 주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김기대 선교사님 부부께서 20년 전부터 이곳에 현지인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이삭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삭 공동체라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발음과는 같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약자에 보이는 것처럼 Institute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Community Development.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단체라는 그런 뜻인데, 생태를 바탕으로 한 그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는 게 목표이고, 그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공동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학교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교원 양성 및 수급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을 하고 뭐 PBL 수업이라든지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여러 교원단체, 특히 그 GT가 해마다 와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 선교사님께서도 이 어떤 교육 방식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원교사에서 수업 코칭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선교사님도 그런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열흘간의 이제 교육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낀 것이 왜 교육 선교인가? 왜 그냥 선교가 아니고 왜 교육 선교인가? 여기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왜 교육 선교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래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두 쌍의 문장이 뭐 사실은 서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열흘간의 이 러닝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삭 공동체의 꿈과 미래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도 자극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좀, 교육과 선교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나, 더 알고 싶으신 게 있다면,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화면을 켜실 수 없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러닝저니 2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소감을 잠깐이라도 나누실 수 있는 분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께서 완벽하게 하셨지만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러닝저니는 2기까지 진행이 됐고 3기 내년에 또 준비 중입니다. 네, 한성주 선생님, 이게 올리셨는데, 예, 직접 얘기하시겠어요? 현석 대표님이 제 역할 물어보시길래 네, 열심히 열대과일 잘 먹고 왔고요. 저도 그냥 한 명의 공동대표라는 직함보다는 그냥 한 명의 일원으로 갔었고 같이 가셨던 분들이 저를 대표로 인식했다기보다는 그냥 한 역할을 맡은 한 명의 사람으로 인식해 주셔서 정말 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었고 사무실에 있으면 너무 많은 분들이 교사를 또 선교사를 요청하시는 요청들이 많아요. 직접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런 상황이나 필요를 잘 알면 대표로서 더 잘 도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갔었고요. 여러 선교의 유형들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실제 우리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요새 교권 침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한 번쯤 이렇게 해외에 눈을 돌리고 해외에서 조금 교육 봉사하시고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러니까 꼭 정년을 마친 후에나 하기보다는 젊었을 때도 충분히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루트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경험이 저는 많지 않은데 한국 교육의 모순이라고 하면 결국 이 과도한 경쟁교육, 사교육 문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교육 선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도 이런 것까지 그대로 수출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조금 교사의 눈에서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굳이 한국에서 어려움 겪는 걸 해외에 나와서까지 또 똑같이 하실 필요가 있나.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 나라의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옳지 자꾸 사람을 이렇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수단화하는 것이 조금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 보이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좋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멤버로서 다녀오셔서, 너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찬 선생님께서 이번 러닝 저니를 통해 교육과 선교에 대한 팀에서 정리된 것이 있다면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한 선교라기보다는 교육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교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함께 구상하고 함께 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있듯이 에듀케이션 에즈 미션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네. 좋은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영빈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교육과 선교에 대해서 정리된 거. 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캄보디아에서 김기대 선교사님께서 좀 총체적 선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걸 넘어서서 이 땅을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총체적 선교가 가능할 것이고, 이제 그것의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이겠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그 자체가 또 선교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요.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을 생각할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킬링필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킬링필드의 경험 때문에 그 나라가 교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역사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 맥락에 있는 나라일수록 이 교육이 이 총체적 선교에서 갖는 역할과 위상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교원 연수와 관련된 어떤 교류가 있을 수도 있겠고, 교육과정이나 어떤 교사학습 방법에 대한 교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캄보디아가 가장 어려운 게 좀 언어입니다. 아까 우간다만 해도 영어권 나라인데, 필리핀이라든가 영어권 나라인데 거기는 영어권 나라가 아니어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참 그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는 현지어를 스스로 배워가시면서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네 캄보디아 러닝존 2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노규호 선생님 모시겠는데요. 캄보디아 최초로 기독교사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 8개와 60여 명이 참석한 내용을 노규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노규호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는 중앙기독학교 노규호입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발표하시는 대부분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교사단체가 중심이 된 사역들을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바로 2주 전에 이제 갔다 온 캄보디아 기독교사 대회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평균 해마다 1년에 2번 정도 캄보디아를 가고요. 올해는 한 4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 학교가 중심에서 사역했던 지역을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지금 다닌 지역들 한 13년 정도 해마다 방문하고 사역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선교사님들 또 현지의 필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소통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열매로 맺어진 것이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할 제1회 캄보디아 기독교대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로고는 이제 캄보디아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약자로 MCCT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기독교사 운동이라는 주제로 이분들이 기독교사 대회를 실제로 개최한 것이고요.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이번에 2박 3일가 있었는데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장소는 푸놈펜에 있는 동강교회라는 데서 이루어졌고요.
함께 참여했던 캄보디아 선생님 한 60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7개 학교에서 함께 했고요. 또 교사가 아니고 그 교사들, 학교들을 섬기는 현지 사역자들이 한 3분 정도 참여했고요. 이 지역 학교가 기반이 되게 되었던 선교사님들 한 5분이 함께 했습니다. 참여했던 교사는 저와 그다음에 수업 지전형 선생님 김현서 소장님, 그다음에 김성경 육국고층 소장님, 한국에서 3분의 강사님이 참여했고요. 현지에서는 MOM에는 현지 캄보디아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같이 강사로 함께 협력했고요. 또 현지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1998년 제1회 기독교사 대회 기독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2년 전에 저희가 어디를 갔다 왔었냐면요. 호주 세계 기독교회를 다녀왔다 우리 초기 우리 대표들 정병호 송윤선이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회를 경험한 그 기반이 저희 제1회 기독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이었죠. 24년 한국 기독교사 대회에 저희 좋은교사 운동이 선생님들 5분을 초대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녀간 지 상상을 1년 만에 캄보디아 제1회 기독교사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전부터 계속 지어져 왔던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된 가운데 열매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역사를 보면요. 캄보디아의 MK 사역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꿈사랑 배운터 사역이 있습니다. 김수일 교사 모임이 시작했고 그것을 GVF가 이어가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제가 캄보디아 가게 되면 이 MK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대화하다 보면 연결되는 게 이 꿈사랑 배움터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꿈사랑 배움터 사역을 했던 우리 유태정 선교사님 조금 전에 나누어졌는데요. 프롬펜 좋은 학교 MK 학교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 회원단체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많이 갔죠. 제가 섬기고 있는 중앙기독학교 또 별무리 학교에서 계속 이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북교육 캄보디아 사역이 계속되었고 이것이 모아져서 제1회 기독교사 대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저희 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요셉 중앙교회죠. 침례교회. 이 교회 안에 요셉 중앙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교장선생과 교감선생님을 제가 초대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이때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저희도 기독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는데요.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게 바로 작년 2024년 기독교사 대회였습니다. 여기 계신 5분의 선교사님, 현지 교사들과 2분의 선교사님을 초대했고요. 우리 폐막식 때 이 글로벌 깃발을 들고 있는 분이 캄보디아 현지 교사였습니다. 이분들이 교사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본인들끼리 모임을 시작했고요. 이분들이 우리 종교사 기독교에서 가장 감명받았던 게 무엇이냐면요. 현지 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모든 교사들은 선교사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무엇을 의사결정하고 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아니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품었었고요. 저는 이제 그 마음 품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돌아간 지 한 2달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좀 와달라는 부탁을 했죠. 1월에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독교사 대회를 준비하기 예비 모임을 할 테니까 와서
이 왜 기독교사에 필요한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는 태국에 우리 학교 학생들 데리고 사역을 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제가 사역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언어 고민하셨는데요. 제 옆에 있는 분이 우리 교사대에 참여했던 찌오로타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크메르, 영어 모든 게 능통하기 때문에 모든 통역이 바로바로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함께 기독교사 운동 나눌 수 있었고요. 여기 참여했던 선생님들인데요. 한 30여 분의 선생님이 참여했고, 이분들이 벌써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기는 순서가 틀리네. CCTM이라는 캄보디아 기독교사 운동을 정하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교사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특강을 하고 이제 교사대회를 모을 테니까 와서 모든 강의를 진행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부탁했던 것이 있는데 여름에 7월, 8월에는 너무나 많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좋은 세미나들을 많이 개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7, 8월 캄보디아는 학교가 학기 중인 거죠. 방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가져왔다고 하는데 막상 선생님들은 참여할 수 없는 시기에 와서 한다는 거죠. 저한테 부탁하기를 캄보디아가 방학한 그 시간에 와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학이 9월입니다. 저희는 학기 중인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생각해보면 알겠죠? 미국에서 좋은 강사가 왔는데 6월 말에 와서 이런 좋은 강의니까 참여하라.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겠다고요. 네. 믿는 구석이 있었죠. 저는 이제 학교장이어서 좀 일정을 좀 조율할 수 있었고, 한국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세 분의 교사들을 생각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네, 우리 김현섭 소장님과 김정경 소장님께 참여를 부탁했고요. 또 제 아내가 또 유아교육 전문가에서 네 사람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 강사 첫 모임을 했는데 이분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서 얘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게 캄보디아에서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13년 정도 캄보디아에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은 것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강사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안 되겠다. 캄보디아에 갔다 오자. 그래서 저희가 교사대를 위한 답사를 갔습니다. 올해 5월 연휴 한 4, 5일 있어요. 그걸 내가지고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 선생님들을 만났고요. 이분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교사들 어떤 강의를 하기 원합니까? 이런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충격받으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좋은 거를 자기들이 쏟아놓고 같이 자기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데 당황스럽게 저희가 다 중등교육 전문가였어요. 근데 캄보디아 학교의 가장 큰 필요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골목에서 유아교육이 시작되고 있고요. 특별히 학부모들의 교육열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치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하고 초등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높다는 것. 중고등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다 기독학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기독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지금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다. 이렇게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생활지도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캄보디아는 보니까 학교와 현실을 한 교육의 상황, 한국이 한 1970년대인데, 주변의 미디어는 거의 한 현재와 동일하게 속도로 같이 가고, 이게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게 캄보디아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사대회를 참여하고 난 이분들이 금쪽이 교육법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갔었는데요. 네, 솔직히 실상을 봤더니 캄보디아는 전혀 금쪽이가 아니고 일반 아이들이더라고요. 한국의 금쪽이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착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좀 힘드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가 1970년대 선생님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상상도 못하는 것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이해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더 필요했던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학습법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학습법이 일제식 그냥 강의식 교육만 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배움과 창의성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던 걸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사회를 위해서는 캄보디아 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리더십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교사의 소명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교사들의 지금 임금 수준이 한 달에 한 300에서 400달러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 대학 교육 받아서 뭐 도시 프롬페이에서 은행에 취직하면 그게 800에서 1000달러로 받게 되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 지방으로 안 내려오시죠. 그리고 교사하다가 쉽게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기독학교는 되게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경제적 수준이. 실제로 부모님들에게 대부분 국립학교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기독사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받아야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많은 선생님들이 또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고 더 어려운 것은 기독교서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제가 밑에 잠깐 써놨는데요. 캄보디아 선교가 이제 올해 2023년에 100주년 정도 됐거든요. 기독교가 1%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가 있는 곳이 캄보디아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삶을 드리고 있는데 복음화율은 1%인 거죠. 네. 소승불교의 문화도 관계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대한민국 선교의 전략에도 많은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사들이 주도하고 이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은요. 저희와 함께 서약을 했어요. 이 교사들이 중심이 될 대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걸 서로 약속을 했고요. 여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선교사님들을 100% 존중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사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었고요. 심지어 저희가 재정도 가지고 갔고 저희가 모든 강사들을 다 준비해 갔지만 모든 준비는 선생님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했고 저희는 강사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이 저희들이 매번 가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 같이 나눈 건 올해가 1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지원했지만 올해 이미 저희들이 피드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강의들을 다음에 프로페셔널 컴퍼니에 맡을 건지까지 이미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게 아주 중요한 교사대회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맞추고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처음에 준비할 때 4개 학교가 참여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돌아온 다음에 2개 학교가 더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저는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MOM이라는 캄보디아 현지 학교가 참여한 겁니다. 현지인 목사님, 교사가 세운 기독학교입니다. 정말 귀한 학교이죠. 캄보디아 교육부에서도 아주 인정하는 학교이거든요. 캄보디아 교육부에 모든 게 다 좋은데 채플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는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게 선교의 미션을 놓지 않고 기독학교로 하고 있는 거죠. 이 학교 교장 선생님과 목사님이 마지막에 교사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다가 현지 학교가 함께 된 기독교사대회가 준비되었다는 게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선교사가 중심이 되지 않고 현지 교사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스케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 집회가 이틀 동안 두 저녁 집회가 있고요. 모든 강의는 저희가 다 담당했고요. 원래는 이제 강사가 4명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제 아내인데 9월 초에 갑자기 좀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강의를 다 나눠 맡으면서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원했던 게 기독교사라서 소명을 좀 심어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처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선교사님들이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지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은 당연한 걸로 안 되는 거예요. 현지 교사들이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좋은 교사 운동에서 그 선생님들 교사의 목소리로 소명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 파트를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혜자 선생님이 오후 시간에는 제가 나눈 강의를 가지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소통, 협동학습의 여러 가지 나눔의 방법들을 소명 나누기로 하루를 보냈고요. 둘째 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어떻게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합니까? 이거를 이제 욕구 코칭 세미나를 통해서 학생 이해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 세미나를 바로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영상을 찍어가지고 미리 보내서 이걸 선교사님이 크메르로 다 번역해가지고 참여하는 교사가 먼저 영상을 보았고요. 또 책을 번역해서 미리 AI 시대에 아주 무서운 시대인데요. 이 욕구 코칭 책을 보냈더니 여기서 이미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먼저 읽고 자기들 성향 다 나누어가지고 이미 스터디가 됐었고요. 이미 이분들은 흥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심지어 교사들, 학급 안의 교사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해결되는 것들을 본인들이 경험한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들 교사들이 먼저 하고 이분들이 흥분해 있었고요. 우리 애가 왜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게 다른 거였구나. 이미 그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가 욕구 세미나가 가장 대박이 난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 김현섭 미디어 수업부 소장님께서 다양한 학습, 특별히 질문이 있는 수업 기반을 해서 질문을 통한 학습법, 되게 캄보디아는 너무나 이렇게 주입식 교사 일방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모둠 학습하고 서로 주제를 토의하고 발표하는 걸 일본 해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는지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수업에 도입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는 되게 중요시 여긴 게 이제 마지막 날은 현지인 캄보디아 교장 선생님이 실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 좀 이상한 거 제가 다 그냥 구글에서 바로 번역을 그냥 자동 AI로 번역했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미는 통할 수 있어서 잠깐 이렇게 좀 소개해 봤습니다.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간단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냥 저녁 집회 때 건데요. 잠깐만 45초니까 잠깐만. 찬양을 드리고 있죠. 느끼시겠지만은 교사들이 연령대가 좀 느껴지십니까?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 다 대부분 60명 참여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대부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교장 선생님, 학교 리더십들이 기독교 학교 대부분 그런 상태인 거죠. 옆에 제가 강의할 때 통역했던 분은 레알 스마이 현지 사역자인데요. 캄보디아 왕립 때 우리는 서울대학교 한국어과를 나오신 현지 사역자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제가
말하면 거의 그냥 실시간으로 100% 통역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그냥 저는 부드럽게 말하는데 이분은 그냥 너무 은혜스럽게 강조해서 나눠서 너무 좋은 통역자를 준비시켰습니다. 네, 김현 쌤 통역도 같이 했고요. 이분이 제일 감동스러운 분인데요. 우리 찌오로타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중학교부터 나왔고요. 대학을 졸업해서 캄보디아로 갔죠. 지금 현지 캄보디아 국제학교에서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국제학교에서 기독학에서 세우는 캄보디아 현지인을 위한 학교 설립 멤버로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찌오로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의 꿈이 캄보디아의 기독학교에서 하는 꿈이었어요. 저는 언제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23년에 돌아가셨는 이제 현지에 갔는데 내년 26년에 드디어 기독학교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4년 만에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실제로 찌오라 선생님, 제가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김혜윤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제자가 현지에서 교사가 되었고 이 기독교사들을 일선에서 통역하고 현지와 소통해주고 있는 거죠. 잠깐 통역하는 거 들어보실까요? 신문 기사에 났어요. 짜잔, 뚜벅이의 권 어치냐다. 건가요? 하나의 방식의 권 Việt Nam. 그 권은 상당히 권과 다른 나이를 실행한 그 권 Việt Nam. TV로그가 요즘 아이들한테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1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칭찬해주는 거,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도 인정받는 거를 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Chẳng hạn, chúng cô sơ bạc lần hôm nay cô sơ để cô ta để trong sinh chẳng hạn. Chẳng cứ biết rằng mà để cô yên yêu thì đủ để cô ta để con cô bị ngăn sinh có bận cỏ nên là cái là 네, 통역하실 분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찌오라 선생님 한국에서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그냥 활발하죠. 그러니까, 진짜 현지에 가니까 자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60여 년 선생님들이 참여했고요. 처음으로 이런 다양한 코로나 학습을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저희와 이제 강사분들, 옆에 분들이 그 캄보디아 기독교사 대회 리더십들입니다. 이분들이 리더십을 구성했고요. 이분들이 중심 모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했던 선교사님, 도왔던 선교사님들이고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은 교사들에 다 맡겼다는 거죠. 저랑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뒤에서 뭐라니, 되네? 이게 되네? 이렇게 20년 넘게 있었으면서 이렇게 맡겨본 적, 없는 거죠. 이분들이 실제로 해 나가고, 실제로 기독교 대회가 현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료증 다 되게 중요시 여기다 수료증이고요. 대회를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독교사 공격자가 필요한데, 정말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선교사로부터 독립된 공격자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지만 현지인이 주도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특별히 도구로 가는 교사들 정말 겸손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 또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번 대회를 통해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동역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마지막에 설문조 다 했고요. 설문에서 한 85% 좀 교사들이 만족했고 지금 저한테 돌려오는 소식은 27년에 제2의 기독교사 대회를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셨고요. 이번에 가는 재정도 이분들이 너무나 기억에서 많이 남기셔가지고 이미 대회 재정이 준비되어 있고 이에 대해는 우리 한성준 대표가 참여한다고 제가 미리 소통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해가 너무 기니까 중간에 어떡할까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에 기독교 세미나를 26일에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교사대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중간 리더십에 초대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대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지역에 교사모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획하기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모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에 필요한 자료들 계속 제공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제1회 기독교사 대회가 좋은 교사 후원회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 네. 혹시 질문, 더 구체적인 거 알고 싶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질문해 주시고, 또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2026년에, 나도 가서 좀 섬길 수 있냐? 27년에 나도 가서 섬길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성수 선생님. 네, 노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셨던 분들, 캄보디아 선생님들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참여하신 분들의 좀 피드백이 좀 궁금합니다. 현지 캄보디아 기독교사분들이. 네, 제가 설문지까지 붙였어야 되는데 네, 오늘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즘 손녀딸과 놀이라 바빠가지고 네, 네. 설문지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이분들이 설문지를 모은 걸 가지고 리더십들이 평가회를 10월 15일 날 프롬펜에 다시 모여가지고 하기로 돼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설문지를 미리 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을 많이 봤는데 일단은 욕구 코칭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특별히 학생들 이해하는 데서 아이들 이해하는 관점을 확 열어줬다고 선생님들이 많은 곳에서 고백을 했고, 근데 이제 한 3, 4시간 정도밖에 강의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과정을 캄보디아에서 열기를 원하셔서 실제로 소장님께서 지금 욕구 코칭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11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교사 대상으로 이제 심화 과정을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내년 1월에 캄보디아로 다시 들어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수 군이 가게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 기독교사 대회가 매년 우리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벌써 제가 했던 부르심 소명 강의는 다음 분에게 이미 맡겼습니다. 현지 교장 선생님께서 다음 이에 대해 부르심 강의는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욕구 코칭 과정도 지금 교사 리더십 과정을 양성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지역 모임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안에서 현지인들 간의 이런 모임으로까지 중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 그래야지 그 다음 대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년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선생님들이 중간 과정은 오늘 저에게 온 카톡은 내년 여름에는 MT 같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친해지고 이런 시간들로 가지려고 한다. 그때 간단한 세미나 정도 이어가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알고 싶으신 것은 네, 저희 국제교육협력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노기호 선생님께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기호 선생님 근무하고 계신 중앙기독 중학교 연락을 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현장에 저희 종교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종교사 운동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육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교육협력위원회는 2015년에 교육선교 팀의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사 내에 있는 이 단체들의 선교 담당자들의 모임이 2015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우리 종교사 운동 내에
국제교육협력위원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제1회 교사 선교대회를 대전 제1교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오프라인 교사 선교대회 및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국제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각 단체의 교육선교 담당자 중심으로 국제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교육선교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원으로 함께 섬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분야는 제외 한국인 대상이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와 서드 컬처 키드라고 해서 교포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포 자녀들도 저희가 잘 섬겨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라 교포 자녀들도 저희가 사역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현지인 대상 교육 사역은 현지인 교사 연수, 그리고 학교 컨설팅 등 다양하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분야는 국제 교육 발전 협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UN DP에서 하고 있는 SDGs 차원에서 교육개발 협력 사역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국제교육협력위원회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든 여러분께서 국제교육협력위원회에 문의하시면 함께 섬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더 알고 싶으신 거나 궁금하신 거 네, 있으신가요? 네. 네, 너무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GT 섬기고 계시는 정임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 노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의 많은 그 단체, 조은교사의 많은 단체들이 섬겨주셨는데, 정윤준 선생님께서는 2016년부터 3년간 캄보디아 이삭공동체에서 학교 세우는 일을 하셨고, 캄보디아 교육선교를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1년간 코이카 단원으로 또 1년간 섬겨주고 오셨습니다. 네. 정희준 선생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저희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나눈 이 귀한 나눔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너무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을 넘어서 온 열방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사랑의 역사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단체가 다르고 하나님 섬기는 지역이 다르고 섬기는 사역의 모양이 각기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영적인 연대들을 하나님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서 생기는 각 단체의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주시며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교사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래신 선생님,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또 하나님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역의 그 힘들과 그 끈들을 잘 엮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눈 이 이야기들 또 앞으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와 함께할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자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끝날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그러한 교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눔 위에 또 우리가 또 함께 이 귀한 사역들을 하는 많은 우리 지체들과 앞으로 참여할 많은 지체들 하나님 미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여러 이 나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그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선교에 대한 열망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교육선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교육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은교사에 문의해 주시고 또 저에게도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선교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교육선교 컨퍼런스에 직접 발표를 하시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네.